오늘 리뷰할 논문은 DDPM입니다. 정식 제목은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이고 UC 버클리의 사람들이 뉴럴 IPS에 2020년에 낸 논문입니다. 2020년 시점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플로우 VA는 이미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프로벌리스틱 모델이라는 개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공백이 하나 있었는데 논문 이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디퓨전 모델은 정의하기 쉽고 학습이 효율적이지만 저자들이 아는 한 이 모델이 고품질 샘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디퓨전 모델이 실제로 고품질 샘플을 만들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새 개념을 제안한 논문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개념을 작동시킨 논문이다. 먼저 디퓨전 모델이 뭔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논문의 정의는 유한한 시간 안에 데이터와 일치하는 샘플을 만들도록 바리에이셔널 인퍼런스로 학습된 매개 변수화된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다음 상태가 바로 직전 상태만 의존하는 확률 과정입니다. 피겨 2인데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x0가 원본 이미지, 그래서 왼쪽 xt 가 완전한 노이즈입니다. 아래쪽 화살표 즉 x0에서 xt로 가는 방향이 포워드 프로세스,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서 신호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위쪽 화살표 st에서 x0으로 오는 방향이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포워드는 고정입니다. 분산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며 학습된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습하는 건 리버스 뿐입니다. 논문은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데, 더하는 노이즈가 적은 양의 가우시안이면 되돌리는 단계도 가우시안으로 두면 충분해지고, 그러면 특히 단순한 신경망 매개 변수화가 가능해진다. 이 문장이 뒤에 나올 모든 단순화의 근거입니다. 이제 포워드가 고정이라는 게 왜 어떤 점이 좋은지를 보겠습니다. 표기를 하나 정하면 알파 t는 1 빼기 베타 t, 그리고 알파바 t는 알파바 1부터 알파 t까지의 곱입니다. 이 표기를 쓰면 식 4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500번째 단계의 노이즈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는 500번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1000단계를 순서대로 다 밟는 게 아니라 t를 무작위로 하나 뽑아서 그 단계만 학습하면 됩니다. 논문 표현으로는 변분 하한의 임의항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최적화하는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다. 나머지 세 줄도 이제 말을 하면 베타 t는 학습 가능하게 둘 수도 있지만 상수로 고정합니다. 그러면 포워드 쪽에 학습 파라미터가 없어지고 뒤에 나올 이제 LT라는 항이 학습 중 상수가 되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t가 작으면 포워드와 리버스가 같은 함수 형태를 갖기 때문에 리버스도 가우시안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기본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통상적인 베리에이셔널 바운드입니다. 다만 그대로 쓰면 분산이 커서 논문은 식 5에서 이걸 세 덩이로 다시 씁니다. 첫째, LT는 포워드의 끝단과 프라이어의 사이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이제 베타를 고정했으니까 이건 상수라 무시합니다. 둘째, LT-1이 실제로 학습되는 항입니다. 각 단계의 되돌리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재는 항입니다. 셋째, L0는 마지막에 연속값을 이산 픽셀 값으로 되돌리는 항입니다. 논문은 이걸 위해 별도의 이산 디코더를 둡니다. 여기서 계산상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되돌리기의 기준이 되는 포워드 프로세스 이제 포스터리어, 즉 정답 x0를 알고 있을 때 한 단계 되돌린 결과의 분포가 닫힌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에 나오는 모든 k의 다이버전스가 가우시안 사이의 비교가 되고 분산이 큰 몬테카를로 추정 없이 닫힌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가 논문의 핵심인데 앞에서 정리한 대로 분산은 포워드도 리버스도 상수로 고정했습니다. 학습해야 될 게 하나 남는데 되돌리기 단계의 평균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선택은 아까 나온 포워드 프로세스 포스터리어의 평균을 신경망이 직접 맞히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X0 자체를 예측하는 선택지도 있는데 논문은 초기 실험에서 샘플 품질이 나빠지는 걸 확인했다라고 적어뒀습니다. 논문은 여기서 식을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평균이 예측해야 할 값이 XT와 엡실론의 조합으로 정리됩니다. 근데 XT는 이미 신경망의 입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실제로 맞춰야 할 건 엡실론 하나뿐이다. 말로 바꾸면 문제가 이제 바뀌는데 원래는 노이즈 낀 이미지를 보고 한 단계 되돌린 이미지의 평균이 뭔지 맞히라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이미지에 섞여 있는 노이즈가 무엇인지 맞히라는 문제가 됩니다. 훨씬 다루기 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매개 변수화에서 두 가지가 또 따라 나오는데 첫째, 샘플링 절차가 엡실론을 데이터 밀도에 학습된 그라디언트로 두는 이제 라그베닌 다이나믹스를 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밀도의 기울기를 따라 조금씩 이동하며 표본을 뽑는 방법입니다. 둘째, 학습 목표가 T로 색인되는 여러 노이즈 규모에 걸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닮은 형태로 단순화됩니다. 논문은 이 동등성을 주요 기호 중 하나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당시에 따로 발전하던 스코어 기반 모델과 디퓨전 모델이 사실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걸 보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학습 목표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논문은 한 번 더 또 수정을 합니다. 식 14인데 실제로 넣은 노이즈 엡실론과 신경망이 예측한 노이즈의 차이를 제곱해서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변분 하안에 붙어있던 가중치를 떼어낸 겁니다. 논문은 이게 샘플 분질에도 이롭고 구현도 더 간단하다라고 말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중치를 떼면 작은 t에 대응하는 항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작은 t는 노이즈가 거의 안 낀 상황인데 그런 쉬운 문제의 학습을 쓰기보다 큰 t에 어려운 디노이징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학습과 샘플링 절차가 알고리즘 1, 2에 각각 6줄로 나와 있습니다. 학습은 데이터를 뽑고 t를 균등분포에서 뽑고 노이즈를 뽑고 예측 오차의 기울기로 한 걸음 내려가면 끝이고 샘플링은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t번 반복하면서 예측한 노이즈만큼 빼주고 약간의 노이즈를 다시 더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저자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자체는 true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로 학습한 쪽이 낫다. 샘플 품질만 L 심플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 설정인데 t는 1000, 베타는 이제 익스포넨셜 이렇게 디퓨전 설정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신경망은 유넷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몇 번째 단계인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트랜스포머에 이제 사인소다이얼 포지션 임베딩을 씁니다. 단계마다 다른 네트워크를 1000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가 t를 입력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베타를 작게 고른 이유도 이제 있는데 포워드와 리버스가 거의 같은 함수 형태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XT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최대한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인데 unconditional CIFAR 10 기준이고 IS는 높을수록 FID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델이 unconditional인데도 클래스 컨디셔널 모델을 포함한 문헌 대부분보다 나은 샘플 품질을 냈다. 클래스 정보를 안 주고도 이런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에블레이션인데 이제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엡실론 예측과 L 심플 중 무엇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테이블 2입니다. 위쪽 세 줄이 평균을 직접 예측하는 기준 방식이고 대각 분산을 학습하게 하면 FID가 23.69, 분산을 고정하면 13.2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엡실론 예측만으로는 평균 예측과 별 차이 없고 L 심플만으로도 안 되고 평균 예측에 가중치 없는 제곱차를 붙이면 아예 불안정해지고 둘이 만나야 크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분산은 학습시키지 않고 고정하는 게 낫다. 이제 한계, 논문이 밝히는 한계는 CIFAR 10에 이제 NLL이 3.75비트 포 디멘션 이하인데, 논문은 이게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나 스코어 매칭에 대한 보고된 큰 추정치보다는 낮지만 다른 종류의 라이클리후드 기반 생성 모델과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적습니다. 참고로 트레인과 테스트 차이는 최대 0.03비트 디멘션이라 오버피팅 문제는 아닙니다. 논문은 이 지점을 이제 로시 컴패션의 언어로 다시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피겨 5. 이 그래프가 낮은 레이트 구간에서 디스토션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비트가 눈에 안 띄는 왜곡에 배정된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DDPM은 이미 있던 디퓨전 모델 개념을 고품질 이미지 생성에 도달시킨 논문이다. 방법 쪽에서는 포워드를 고정하고 리버스만 학습하며 분산은 양쪽 다 상수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균 대신 섞여있는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재매개 변수화하고 변분 하안에 가중치를 떼어낸 L 심플로 학습합니다. 결과 쪽에서는 CIFR 10에서 IS 9.46, FID 3.17을 냈고 이제 LSUN 256은 프로그레시브 간 수준입니다. 남은 문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다른 라이클리후드 기반 모델과 경쟁력이 없고 샘플 하단을 얻으려면 네트워크를 1000번 돌려야 한다. 이 두 번째 문제를 바로 다음 해에 DDIM이 다룹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